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장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위, 어떤 이제 고장 상황에 따라서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좀 대처하고 고쳐야 되는지 자동차 정비에 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엔진이나 자동차 엔진 오일, 또 타이어, 또 배터리, 자동차 부품 기능, 또 주행거리에 따른 관리 방법, 자동차 이상 증상 좋고요. 또 자동차 관련 자격증도 좋습니다.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지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지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행 중 떨림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 주행 중에 이제 소음이 나는 현상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중에 소음이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주행 중 소음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같이 환절기에는 그 브레이크 패드,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마모에서의 소음과 그리고 그냥 온도 변화에 따른 소음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일반 이제 드라이버들이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브레이크에서 자꾸 소리가 나요가 제일 많을 때거든요, 지금이. 근데 브레이크에서 소음이 나는 경우는 사실 패드라는 애는 재질 특성상 이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받으면 얘가 약간 말랑말랑하게 바뀌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브레이크 디스크랑 밀착을 했을 때 마찰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뜨거웠다가 우리 쇠를 달궜다가 식히면 단단해지는 것처럼 얘도 점점 단단해지게 되거든요. 사용하면 할수록. 주행 시간이 길수록 그럼 단단해진다는 건가요? 더 말랑말랑해졌다가 나중에 식으면서 이제 그 우리 담금질하듯이 뜨거웠던 걸 식히니까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단단해지죠. 그러면은 아침에 우리 갑자기 출발하다가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출발하다가 살짝 브레이크에 발을 올렸는데 끼익 하는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출발할 때 이렇게 조금씩 큰 소음이 삭삭 긁히는 소음 같은 게 간혹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사실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대부분이 지금 이 날씨에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서 경화된 게 풀리는 시간이 길어요. 아무래도 열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단단한 것 때문에 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구분하시는 방법이 브레이크를 한 두세 번 정도 밟았다 놓으면 주행하면서 두세 번 정도 끊었다 밟고 놓고를 반복을 하시게 되면 소리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대부분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행 중에 만약에 손톱으로 쇠를 긁는 소리가 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돼서 마모 인디케이터가 닿다가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이론적으로는 일자로 닳는 게 맞는데 사실 인디케이터 쪽이 좀 더 빨리 닳아요. 패드가. 그래서 약간 삐뚤게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스톤이 미니까 일자로 다시 일어나죠.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 부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리가 나고 안 나고로 구분을 저희가 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자동차가 오래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또 똑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나요? 네, 브레이크 패드 쪽은 그 웬만하면은 거의 신차든 구형차든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일어나요. 시스템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캘리퍼라고 부르는 이제 브레이크 밀어주는 피스톤 덩어리가 그 덩어리진 부품 안에서 잘못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신차보다는 이제 타시던 차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죠. 걔는 이제 소모품이니까요. 근데 요즘 이제
지난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좀 뚝 네. 떨어졌잖아요. 네. 네. 이 날씨하고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날씨하고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네. 얘네가 더 단단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차량에 있는 부품들이 뭐 전선도 더 단단해져서 네. 꺾일 위험도 더 커지고 차량의 철판도 더 단단해지니까 더 이제 이 우리가 문을 닫을 때도 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같은 것도 더 단단해지니까 잘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자동차 이제 공회전이라고 그러죠. 네. 시동을 걸고 네. 보통 이전에 공회전 없이 이제 주행하라고 하는데 네. 바로 주행해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시동 걸고 한 어느 정도 있다가 출발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시동 걸고 네. 한 1분 정도는 30초에서 1분 정도는 시동을 좀 걸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편인데요. 네. 보통 이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면 요즘에 시동 거시면은 이제 RPM이 왕 하고 올라가요. 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 배기 장치 안에 촉매라는 이제 장치가 있는데 그 배기가스 안에 유해 물질들을 이제 환원시켜주는 애입니다. 네. 그래서 유해 물질이 아닌 걸로 변환을 시켜주는 애인데 그 장치가 그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온도를 올리려면 RPM을 크게 올려야죠. 네. 높이 올리다 보니 그게 이제 처음에 시동을 걸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RPM이 높고 더 오래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떨어져야 정상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은 출발하시는 게 사실 맞죠. 근데 이제 RPM이 높은 상태에서 계속 엑셀러레이트를 밟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될까요? 일단 불필요하게 엔진의 마모가 이제 어쨌든 가속화가 되겠죠. 엔진에. 네. 그리고 이 또 다른 이유로는 얘네가 어쨌든 전자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뭐 오작동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작동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RPM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악셀을 최대한 안 밟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출발하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근데 사실 봅니다. 1분 있다가 출발하라고 하셨는데 네. 1분 있어도 RPM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많이 추워지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공회전 규정이 환경 규제에 이제 5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다 떨어지니까 충분히 사실 여유를 주시는 게 맞아요. 한 1, 2분 정도 네. 이렇게 있다가 날씨가 추운 경우에는 특별히 네. 그 시동 끌 때도 마찬가지고요. 시동 끌 때는 어떻게 해요? 시동 끌 때도 바로 끄시면 안 돼요. 그 시동 끌 때도 충분히 이제 후열이라고 해서 네. 지금 시동만큼은 아니지만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안정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확 끄면은 갑자기 식겠죠. 그러면은 얘가 온도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우리 머플러 이제 시동 끄고 난데 밑에서 쇳소리 땅땅 소리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네. 그게 쇠가 변형이 와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동 걸고는 뭐 한 1, 2분 정도 공회전 시켜준 다음에 출발하는 건 알지만 장거리에 그쵸. 다녀와서 특히 좀 이따가 시동 끄는 건 좀 실천이 잘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 어떤 뭐 이상 증상들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열 충격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열 충격 때문에 부품의 내구도에는 이제 장기간으로 봤을 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급가속이나 뭐 급출발 같은 거를 최대한 이제 도착하기 한 5분 전부터는 웬만하면 정속 주행하시면 충분히 냉각되고 이제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RPM을 높게 쓰는 이제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뭐 그렇게 오셨을 때 주차하시고 뭐 잠깐 뭐 정리하고 시동 끄셔도 충분히 뭐 그럼 시동을 안정돼 켜놓은 있는 상태에서 상태입니다. 뭐 진정을 아니면 뭐 챙길 거 있으면 좀 챙기는 시간을 두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운전 습관에 따라서 자동차도 굉장히 좀 기대 잘 들고 오래 탈 수도 있고 습관에 따라서 금방 또 망가질 수도 있고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행 중 혹시 소음 나시는 경우가 없나요? 또 주행 중 떨림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이제
됐을 경우 소음이 나고요. 또 어떤 경우에 소음이 날 수 있습니까? 일단 여름이 지나고 나면 네. 타이어가 한여름에 고무다 보니까 이제 마모가 가속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고무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추워지니까 경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얘네가 달렸을 때 여름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이게 기온이 떨어지고 경화가 되면 이상마모가 발생한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날씨가 기온 변화가 심하면 우리 결로 현상이라고 하죠. 네. 그게 조금 상담 전화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두 가지 좀 여쭤보는데요. 네. 저는 베라크루즈 2009년도 시기인데 33만 킬로 탔어요. 네. 그래서 매연이 그 검사 범위 내는 들어가나 그 매연 냄새가 너무 나갔고 네. 매니폴더를 청소를 해서 아예 네. 갈았고 네. EGR도 뭐 갈아라 그래서 갈았고 네. 그래도 매연이 나서 인젝터 동아샤 뭐 이걸 뭐 어떻게 교환한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것까지 네. 했는데도 먼저 검사한 수치 이하로 안 떨어져요. 네. 뭐를 더 봐야 될까요? 일단 평상시에 시내 주행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장거리 주행이 많으신 편인가요? 시내 주행이 많죠. 그리고 제가 지금 들은 걸로 정리해서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매연 냄새가 나셔서 매니폴드 교환하셨고 EGR 밸브 교환하셨고 그다음에 인젝터 동화셔를 교환하신 거죠? 네네. 혹시 인젝터 그 분사량이나 이런 거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동화사 교환하면서 그거 분사량을 다 체크하지 않았나요? 보통 동화셔 교환을 하게 되면요. 네. 분사량을 체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체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사량을 4개가 동일한지 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동일 증상으로 제가 그 수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그 차량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청소도 해보고 다 해보다가 네. 이제 결국 이제 테스트를 이제 연료 쪽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했을 때 인젝터 쪽하고 고압 펌프 쪽이 문제가 좀 있었고 그거를 하면서 고압 펌프요? 네. 그 커먼 레일 이제 엔진들은 그 연료 펌프가 고압으로 만들어주는 연료 펌프가 달려 있습니다. 베라크루즈가 커먼 레일인가요? 네, 커먼 레일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인젝터 6개의 분사량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동화셔도 동화셔지만 일단은 고압 펌프 쪽 이제 라인도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고 네. 그 연료 필터를 혹시 잘 때에 맞춰 잘 교환했어요. 교환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인젝터 분사량부터 일단 한번 체크가 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젝터 분사량하고 네. 커먼 레일에 뭐를 보나요? 인젝터 분사량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 물려놓고 얘네가 동일한 연료량으로 분사가 잘 되는지 또 분사 모양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맥동 때문에도 보기도 하지만 매연이 안 잡혔을 때도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 혹시 검사 전에 교환하고 했어요. 보셨고요. 그러면 대부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배기관 내에 이제 기존에 쌓여 있던 것들 혹시 청소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매연 청소 같은 경우에 업체를 방문하셔야 되고요. 네. 그 방문하신 업체에서 이제 그 안에 쌓여 있던 게 불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디젤 특성상 연소가 되면은 탄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탄매가 쌓여 있던 게 나오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잘 해놔도 뒤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터빈 쪽도 점검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터보 쪽이요. 터보요? 베라크루즈가 터보 아니잖아요. 네, 터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 엔진 터빈도 한번 그 터빈 흐름량이 정상인지 또는 베어링 유격이 생기진 않았는지 한번 좀 점검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요. 네. 그 TPMS에 점등이 돼갖고 네.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TPMS 센서를 네. 다 교환했는데도 네. TPMS 경고등이 계속 떠요. 베라크루즈. 네. 뭐 더 해야 될 게 있나요? TPMS 그 센서의 신호를 받아주는 모듈이 있거든요. 모듈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니시에이터라는 거요?
아니요. TPMS라는 애는 이제 휠 안에 들어있잖아요. 보셨을 거예요. 그 휠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신호를 주면 그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차에 점등을 해주는 그 중간 모듈이 있습니다. 부품이. 그래서 그 중간 부품이 제가 보기엔 손상되신 것 같거든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TPMS 리시버라고 부르는 부품이 있는데 그 TPMS 교체를 다 하셨다고 정비소 가서 말씀하시면 그 TPMS 신호 리시버를 아마 교환을 할 겁니다. 리시버도 네, 그것도 소모품입니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이상 증상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세차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요즘 자동차 기능도 성능도 워낙 좋아서 보통 10몇 년씩 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이상 증상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행 중 소음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마모됐을 경우 소리가 나고 또 타이어 이상 증상이 있어도 소리가 난다고요? 네.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면에 닿으면서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찰에 의해서 타이어 소음이 많이 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SUV랑 승용차랑 두 대를 비교를 했을 때 보통 타이어 소음 때문에 신경 쓰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승용차 운전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SUV 같은데? 왜냐하면 높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타이어에서 실내까지 높이가 아무래도 간격이 지면에서 높이가 이제 밑에 소음이 부딪혀서 다시 나한테 올 때 거리가 SUV가 높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이제 타이어 때문에 소음이 올라오는 거를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상 마모가 발생하면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똑바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강제로 이렇게 우리 지우개 이렇게 지우다 보면 그 소음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우개를 이제 특정 방향이 아니고 여러 군데로 하면 막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이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소음이 길에서 타이어 사이에서 난다고 생각하시면 마모됐을 경우에. 그러면 좀 나을 것 같고요. 브레이크 패드 마모하고 타이어 이상 마모하고 소음이 좀 다릅니까? 네. 타이어 이상 마모. 좀 다를까요? 네. 브레이크 패드 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는 일단 손톱으로 쇠긁는 소리. 그게 나면 패드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 소음이 지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오히려 휠 베어링이거든요. 휠 베어링하고 타이어 소음은 우리가 달릴 때 대부분 표현을 하실 때 왕왕거려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웅웅웅웅 소리가 난다고 하시거든요. 특정 속도대에서 웅웅웅웅 소리가 나요. 그게 어느 정도로 울리냐면 우리가 어떤 부스 안에 가둬놓고 밖에서 진동을 계속 스피커 진동을 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 멀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진동 때문에 특정 주파수에. 때문에. 근데 그게 타이어일 수도 있고 휠 베어링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타이어 마모 상태가 정상일 경우에는 휠 베어링 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가 이상 마모가 있을 경우에는 타이어 먼저 교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브레이크 패드 마모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정도 되면 좀 마모가 될 수 있습니까? 좀 많이 타시는 분들 이제 이거는 소모성이 차량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이제 주행 거리에 따라서 비례하게 되는데
편차가 되게 크긴 하거든요. 근데 네. 보통은 한 2년 이상은 그냥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2년 정도 평균적으로. 근데 브레이크 패드는 교체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운전을 천천히 하시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사용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교체 주기가 좀 긴 편이죠. 긴 예. 편. 네. 그럼 차를 보통 이제 10년 정도 되면 폐차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네. 안에 이 브레이크 패드는 보통 몇 번 교환하는데 또 뭐 수리비나 수리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네, 어렵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 부분은 정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법정 작업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개인이 하실 수 있어서 유튜브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거고요. 위험하죠. 네.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그냥 길게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패드가 마모돼서 교환하는 것보다는 그 패드를 잡아주고 있는 심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케이스하고 패드 사이에 본딩으로 접착이 되어 있는데 그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환을 꼭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10년 안에 그래도 한 4-5번 정도, 한 3-4번 정도는 꼭 교환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브레이크도요. 네. 어떤 경우에는 쑥 들어가는 것 같고 네. 어떤 경우엔 조금만 잡아도 아주 확 잡히는 것 같고 그쵸.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쑥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고장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브레이크 패드가 열이 제대로 이제 안 받아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찰력이 처음에. 부족할 때 그때는 좀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살짝만 밟았는데 꽉 잡히는 경우 네. 그럴 때는 뭐 진공도 충분히 이제 브레이크 배력 장치 안에 진공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열이 딱 맞는 거죠. 네. 그 온도가. 그래서 내가 살짝만 밟아도 바로 마찰력이 정상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배기관이 손상돼도 소음이 날 수 있다고요? 이건 네. 왜 그렇습니까? 배기관 손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엔진에서 나오는 이 가스와 열을 배출하는 배기관이 사실 엔진 자체를 배기관이 없이 시동을 걸어보면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 안에서 불이 폭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폭발 압력에 의해서 정말 굉음이 나거든요. 그거를 이 소음기가 줄여주고 있습니다. 배기관이. 근데 그 배기관이 손상이 가면 파이프가 대부분 녹이 나서 구멍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배기관이. 네. 그래서 그 배기관이 구멍이 나니까 소음을 잡아주질 못하고 그게 밖으로 나오죠. 바깥으로.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 피리 불듯이 조그만 구멍이 생겨버리니까 거기서도 이제 소리가 이제 휘파람 소리처럼 초반에는 나는 차들도 있어요. 이게 바닥 쪽에 있는 네, 거니까 바닥에 있는 뭐 돌에 배기관이. 튀거나 아니면 네. 뭐 또 그 비포장 도로나 이런 네. 거 갔을 경우에 이제 좀 상처 그렇죠. 받아서 터지는 경우가 있겠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 배기관이 손상되는 경우는 이 열이 나오면서 어쨌든 그냥 열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냉각이 되거든요. 주변 온도에 그래서 의해서. 물이 뚝뚝뚝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물이 다 배출이 되지 않고 배기관에 고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서만 대부분 이제 그 물이 고여 있다가 내부에서 녹이 부식이 발생을 해서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증이 많은데 시간상으로는 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